2020학년도 항공서비스과 새내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학년도 1학기 이미지 메이킹 강의를 함께 하게 된 담당 교수 김현경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여러분과 부득이하게 이러닝 수업을 하게 되어서 많이 아쉽지만 이것 또한 우리에게 색다른 경험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공부할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과목은 승무원 준비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고 훌륭한 기초가 되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학기 동안 잘 배우고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주차별 학습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차별 학습 목표에는 학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및 과제에도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읽어보시고 충분히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1 이미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항공사 여승무원의 업무는 안전 업무와 서비스 업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객실 서비스는 승객들이 항공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객과 최접점에서 서비스하는 승무원에게 외적 이미지는 인적 서비스 중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객실 승무원과는 적게는 단거리 한두 시간, 길게는 장거리 10시간에서 14시간 동안 접하기 때문에 승무원들을 통해서 그 나라의 이미지와 항공사의 이미지를 충분히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사를 대표하는 객실 승무원은 외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유니폼, 머리 모양, 화장, 얼굴 표정, 행동, 그리고 말투에 더욱 신경을 써서 항공사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여러 계층의 승객을 접하는 승무원은 여러 가지 상식, 교양, 그리고 업무 지식 등을 습득하여 지식인의 이미지를 갖춰야 하고 세련된 국제 매너와 외국어 실력을 지님으로써 항공사를 이용하는 외국인 승객에게도 프로다운 이미지를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각 항공사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슬로건을 보시더라도 정말 이 항공사가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가늠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라는 것은 물론 인적 이미지도 중요하겠지만 그 회사를 대표하는 이미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 메이킹이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미지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미지는 마음속에 그려지는 상, 즉 심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에 대한 이런 이미지뿐만 아니라 외적 이미지, 특정 고유한 그런 특성들을 충분히 이미지를 통해서 알아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내적 이미지와 외적 이미지로 나누는데 내적 이미지는 한 사람의 내면을 일컬으며 이를 통하여 그 사람의 인간미를 가늠할 수 있고 외적 이미지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지할 때 사용되는 단서로서 신체적인 특징, 체격, 얼굴의 인상, 옷, 화장, 머리 모양, 액세서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처음 봤을 때 어때요? 먼저 보는 그 이미지가 굉장히 오랫동안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친구들과의 첫 이미지 혹은 내 지인들과의 주변 지인들과의 이미지는 오랜 기간 시간을 함께 하면서 그 이미지들을 바꿔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있겠지만 항공사의 승무원, 특히 서비스업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객과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함께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여지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비행이 시간이 길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 주변에서 지내는 친구들과 지낸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승무원의 이미지가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항공사 객실 승무원 이미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앞서 개념과 함께 풀어드렸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많이 요구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항공사 객실 승무원이 왜 이렇게 이미지가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나라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때요? 외국 항공사의 승무원분들의 이런 이미지보다는 사실 우리나라 항공사의 승무원에 대한 이미지 기대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서비스를 세계 최고로 잘하는 승무원이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승무원들입니다. 그만큼 까다로운 승객분들의 눈높이에 맞게 승무원들도 그에 맞게 이미지 메이킹이 되어 있고 고객분들도 당연히 한국 승무원이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당연히 한국 승무원은 외모도 출중해야 되고 이런 외적 이미지, 내적 이미지도 모두 잘 갖추어야 하고 거기에 서비스 스킬, 그죠? 보여지는 이미지 그리고 서비스 스킬에 포함되어 있는 내적 이미지들까지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승객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져 있고 그에 따른 이미지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까다롭고 다양한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항공 승무원이 제공하는 인적 서비스 품질이 서비스 품질의 핵심이 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항공사를 이용했을 때 사실 어땠나요? 승무원들이 어떻게 잘 웃고 있는지, 어피어런스는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서비스는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대감도 높고, 그리고 또한 잘 했는지, 그리고 내가 잘 서비스를 받았는지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무원에게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과의 최접점에서 서비스하는 승무원에게 외적 이미지는 인적 서비스 중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왜 고객과의 최접점이라고 하냐면 지상직 서비스 콜센터부터 시작을 해요. 콜센터를 통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예매를 하고 또 공항에 와서 도착해서 공항 서비스를 받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오면 비행기 안에서 사실은 가장 오랜 시간 승무원과 함께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객과의 최접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 있죠. 공항 내가 발권을 하고 예약을 하고 발권을 하고 그다음에 공항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비행기를 탔어요. 그런데도 이 모든 서비스의 최접점이 바로 승무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 조금이라도 불편했던지 조금이라도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승무원들에게 토로를 많이들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사의 이미지는 곧 누구다? 승무원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무원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요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요되고 또 강조되기도 하죠. 그리고 객실 승무원은 특히 외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유니폼, 머리 모양, 화장, 얼굴 표정, 행동, 그리고 말투에 더욱더 신경 써서 항공사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주어야 한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 제가 계속 고객과의 최접점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왜 그랬을까요? 자, 이 항공사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의 노력을 누가 가장 많이 전달을 할까요? 객실 승무원이 가장 많이 전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승무원의 뭐 보여지는 유니폼이라든지 외적인 부분, 그 다음에 메이크업, 얼굴 표정, 행동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 항공사는 서비스가 좋았다, 혹은 별로다, 혹은 나빴다 라고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비용 항공사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항공사들이 생겨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공사별로 항공사별 이미지가 아마 승무원에 따라 그리고 승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다르게 평가되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실 승무원에게 있어서는 이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항공사 이미지 메이킹 관리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각 항공사의 승무원은 유니폼을 착용하고 비행을 위한 출퇴근 시 복장 및 액세서리, 메이크업, 헤어두 등 외모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 대한 항공사 자체 제반 규정을 지키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요즘에 항공사들은 사실 예전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있었을 때와는 굉장히 다른 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공사별로 어피어런스의 기준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사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조금 보수적인 이런 이미지 메이킹 관리 기준을 두고 있지만 많은 LCC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들이 굉장히 완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주항공과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두발 자유화를 통해서 승무원들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이미지 메이킹 관리 기준을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준에 어떻게 맞춰야 될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승무원이라고 한다면 두발 자유화보다는 조금 단정한 모습을 더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 메이킹 관리 기준에 대해서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학기에는 우리 새내기 여학생들도 있지만 남학생들도 함께 새 학기를 시작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이미지 메이킹 기준표를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 과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과목이 과목이니만큼 매주 제가 어피어런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보여지는 이 표들이 여러분들의 체크리스트가 된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머리, 그 다음에 메이크업, 표정, 유니폼, 상의에 대해서 그리고 손 굉장히 중요합니다. 승무원에게 왜 이렇게 손이 중요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은 승무원들은 안전과 서비스 업무 모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왜 서비스에서는 사실 손이 굉장히 또 많이 보여지기도 하고 승객들 앞에서 왔다 갔다 많이 하기 때문에 손도 중요하고 또 안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승객분들께 안전을 안내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과 손톱의 기준점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승무원들은 굉장히 단정하게 잘 정돈되어 있는 손과 손톱 상태를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니폼이 있기 때문에 유니폼의 디자인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 단정한 액세서리만 착용하실 수 있다라는 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커트 마찬가지로 상의, 하의 모두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이미지 메이킹이 승무원에게 중요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무원의 이런 이 외모 보여지는 이미지가 곧 항공사의 이미지와 직결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지는 것이 곧 이 항공사다라고 하기 때문에 유니폼이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니폼이 사실 저도 여러분들을 가르치다 보면 우리 학과 유니폼을 입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청결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스타킹을 잘 신고 오지 않는 학생들이 있어요. 물론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팬츠를 입고 있기 때문에 잘 보여지지 않는 부분일 수 있겠지만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스커트를 입기 때문에 스타킹을 신지 않으면 당연히 단정해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쭉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점검 항목으로는 유니폼의 청결과 구김 상태, 피부 관리 상태, 액세서리 크기 및 형태, 시계의 크기 및 헤어두 등이 있으며 매 비행 근무 전 후로 이미지 컨설턴트 및 담당자에 의해서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승무원이 제대로 된 이미지를 갖추지 않고 비행을 가게 되면 이 항공사의 이미지와 직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어피어런스를 체크하는 담당 승무원이 오늘의 비행하는 승무원들을 다 체크했을 때
기준 미달이다라고 하면 심하게는 비행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승무원에 보여지는 이미지가 곧 회사의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 비행 전 사실 승무원들은 브리핑도 하지만 이렇게 어피어런스 체크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미지를 잘 가꾸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지 메이킹의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을 보시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바람직한 상을 정해놓고 그 이미지를 현실화하기 위해 우리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될 수 있는 한 가장 훌륭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의도적인 변화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미지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이렇게 바뀌고 싶다라고 생각만 하지 바뀌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롤 모델을 두고 그죠? 롤 모델을 두고 내가 이 롤 모델보다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보완해 나가시고 조금 많이 투머치한 경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줄여 나가시면 충분히 여러분의 이미지를 훌륭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시면 자신의 이미지를 다른 사람에게 언제 어디서든 그 상황에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그 능력을 배가시켜 주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개개인의 내면의 잠재 능력을 밖으로 표출시켜 줌으로써 활동감 있고 자신감 있는 사람, 호감을 주는 사람으로 보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승무원이 되기 위한 과정도 있겠지만 어떤 면접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의 이미지를 그죠? 다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어떻게 내가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 지원자는 참 우리가 함께 일을 했을 때 굉장히 좋겠다라는 이미지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지 메이킹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공사 승무원은 항공사의 인적 서비스 중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항공사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항상 깔끔하고 자신감 있으며 신뢰감 있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채용 후 신입 승무원 양성 과정 교육에서부터 외적 용모 관리인 메이크업, 걸음걸이, 피부 관리, 헤어도, 유니폼, 스마일 등 이미지 관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항공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받습니다. 거의 승무원들 사이에서는 서비스하는 로봇이다라는 물론 감정은 있는 로봇이겠지만 그런 로봇이다라고 할 만큼 이미지 메이킹을 굉장히 강조해서 트레이닝을 시켜주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항공승무원의 이미지는 곧 항공사의 이미지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공사마다 각 항공사가 지향하는 이미지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굉장히 메이킹을 통해서 우리 항공사의 승무원은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공사를 이용하셨을 때 그리고 비행기를 탔을 때 이 항공사는 이런 느낌의 서비스를 하고 승무원들도 이런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라고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항공사에서도 만들어지듯이 저와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항공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이미지를 저와 함께 미리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승무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스마일입니다. 스마일도 중요하고 여러 승객분들과 굉장히 많은 대화를 했을 때 로봇처럼 감정 없이 그리고 표정 없이 대화하기보다는 서비스 현장에 맞는 다양한 표정들로 승객들을 응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하나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공부하시는 부분은 이 영상을 통해서 잘 정리하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윗한 대화를 응원합니다. 스윗지훈의 지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저희가
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정.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표정만 봐도 사실 상대방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잘 알 수가 있잖아요. 보통 설문조사를 해도요, 뭐 예를 들면 면접관들 대상으로 가장 호감 가는 면접자들이 누구냐라고 해도 표정이 좋은 사람이라는 요인을 가장 1순위로 꼽고 있고요. 그리고 소개팅에 나온 사람들 중에 어떤 경우가 가장 마음이 많이 가나요? 라고 질문을 해도 표정. 네. 표정이 좋은 사람한테 아무래도 호감이 간다. 그쵸?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외적인 부분들이 내 스타일이야. 물론 저기에서 거부할 수 없는 나의 이상형이 걸어와요. 그녀가 그 어떤 표정을 지어도 난 감내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외적인 부분들이 호감이 갔으나 표정이 너무 좋지 않으면 호감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그만큼 표정은 상대방의 마음을 끌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도구로도 잘 사용이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표정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관리하기 좋을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표정을 조금 더 환하게 지을 수 있나요? 라고 한다면 저는 두 가지를 활용을 해요. 첫 번째는 눈썹을 이렇게 많이 위로 올려주시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두피를 뒤에서 누가 잡아당긴다 라는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두피를 잡아당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렇게 두피가 내려오고 얼굴 표정도 같이 내려와요. 그래서 처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소를 지을 때도 한번 미소 지으려면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이 두피를 누가 잡아당긴다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항상 스탠바이가 되어 있으면 미소를 지을 때도 네 라고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한 거죠. 그래서 눈썹과 두피를 활용하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 표정 왜 신경 써야 될까? 아까 첫 번째가 시각적인 면에서 아무래도 상대방도 같이 더 기분이 좋고 나도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표정을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요, 우리가 이 표정을 관리를 하면요, 내 목소리에 그 표정이 그대로 담겨 나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표정 근육을 지었을 때 나오는 그 음색과 감정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너무 기뻐요. 진짜 진심 기쁜 거예요. 자, 진심 기쁘면 여러분 표정 어떻게 되나요? 막 이렇게 기뻐지죠? 그러면 진짜? 야, 너무 좋다! 라고 하면서 그 음성에서 나오잖아요. 진짜 축하해. 야, 진짜 너무 다행이다. 이러한 것들이 나와요. 자, 근데 만약에 표정은 관리를 안 하고 말만 축하한다, 왜 그럴 때 있죠. 축하한다 말은 해야 되겠고 진심은 아니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러한 상황이 나오잖아요. 표정은 크게 관리가 안 되니까 합격했어? 야 축하해. 하나도 축하한 것 같지 않아. 남자친구 생겼어? 축하해. 이런 것도 야 드디어 쏠딸이야. 야 진짜 축하한다. 이거랑 표정은 별로 변화가 없는데 야 너 남자친구 생겼어? 야 진짜 축하해. 진짜 축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세스를 보면요, 마음이 표정에 반영이 되고 이 표정이 목소리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근본적인 부분은 마음의 컨트롤을 해주는 게 최고. 근데 사실 마음 컨트롤이 마음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목소리에 감정을 담기 위해서는 표정 근육만이라도 잘 컨트롤 해주는 사람이 진짜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더 최고는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네, 진심이 담긴 마음 이런 부분인데 이제 그게 가장 최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우리의 표정 근육이라도 여러분이 잘 컨트롤을 해주신다면 곤란한 상황, 내 마음을 숨기고 싶을 때 상황, 그런 것들을 잘 유두리 있게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 딱 처음에 만날 때요, 상대방의 표정이 만약에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런 부정적인 기운은 전염이 또 너무 빨라서 나 또한 굳게 되죠, 표정이. 저 사람 표정이 왜 저렇지? 나도 표정이 굳게 돼요. 그러면 그 상황의 분위기는 그냥 계속해서 드라이해져요. 표정이 그냥 서로가 딱딱하기 때문에 딱딱한 대화의 어투, 뭐 음색 이런 것들이 계속 주거니 받거니 돼서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여러분이 먼저 미소를 지어주시고 표정을 이렇게 환하게 지어주셔서 상대방의 그 표정을 나의 표정으로 이렇게 당겨오시는 리더가 되시면 돼요. 상대방의 표정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 표정을 좋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상대방도 어느새 나의 표정화가 돼요. 내 표정과 닮아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나도 어때요? 상대방이 날 보고 표정이 좋으면 나도 기분 좋잖아요. 그러면 더 그러셨구나, 훨씬 더 마음이 즐겁게, 그게 서로가 또 즐거운 대화,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어지게 되는 거죠. 저도 이렇게 예를 들면 청중 앞에서 강의를 할 때 처음부터 청중분들이 저를 향해서 빵긋빵긋빵긋 웃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감사하게도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제 직원교육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이제 진행하는 직원교육 같은 경우는 또 바쁘신 업무 와중에 또 앉아 계시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많이 지친 상태이신 거죠. 자, 그럴 때 제가 그 청중의 표정에 휘둘려서 저도 같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면, 그러면 이제 그 강의는 딱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미소 짓고 표정을 관리하면서 여러분 그러셨죠? 라고 이렇게 다가가면 어느새 청중분들도 제 표정화가 돼서 같이 미소 지으면서 이렇게 서로 웃고 얘기하고 소통하는 그런 강연의 장의 시간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제가 그걸 너무 많이 경험을 해서 여러분들도 상대방의 표정에 끌려가지 말고 여러분이 표정의 리더가 돼서 상대방의 표정을 여러분처럼 만들게끔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훨씬 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이 지금 슬퍼요. 근데 굳이 막 웃게 만들려고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이건 눈치껏, 네, 눈치껏 무표정인 상황인 경우는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만들고 싶다라는 이제 목표가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먼저 표정을 관리해 주시고 상대방을 이끌어 주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평소 훈련이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이 표정 관리를 사실 잘 안 할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굳이 표정 관리를 신경 쓰지 않을 때, 바로 우리가 갑의 위치에 있을 때,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때, 그럴 때 사실 표정 관리를 잘 안 하죠.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을 갔습니다. 그럼 이제 직원분이 오시죠. 그럼 뭐 이렇게 주문을 받아요. 그러면 뭐 피자 하나, 뭐 파스타 2개, 이거 콜라 하나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직원분을 향해서 그러면 저희 피자 하나, 파스타 2개 이렇게까지 미소를 지으면서 잘 얘기를 안 한다라는 거죠. 그냥 어떻게 우리 막 친구랑 대화할 때는 야 그랬지 막 이러다가 그럼 이거 피자 2개랑요 이거 파스타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편의점에 갔어요. 편의점에 가도 물건을 살 때 우리가 직원분한테 계산을 할 때 이렇게 얼마입니다 이렇게 보면 카드나 돈을 주고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또 눈을 보면서 네 이렇게 잘 안 하죠. 요런 상황일 때 우리가 습관하기 위해서는 그럴 때조차도 자꾸 웃으려고 노력을 하거나 또는 표정을 좀 이렇게 환하게라도 막 계속해서 웃는다기보다는 좀 표정을 좀 환하게 하는 훈련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저는 편의점을 갈 때 좀 저도 의식을 해요. 표정을 좀 더 환하게 좀 같이 보여드리고 싶다. 그분 일하실 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같이 서로 환하게 표정 지으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할 때 그 알바생 분한테 제가 일부러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눈 마주치고 이렇게 그렇게 표정을 했더니 처음에는 그분이 이렇게 당황해하지만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서로 기분 좋죠. 그러니까 저 또한 그 직원분이 제가 보낸 환한 미소, 환한 표정에 또 그렇게 응답을 해주시니 저 또한 기분이 좋고 행복감이 뿜뿜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표정 근육은요 마음의 근육이에요. 네, 우리가 이 마음의 근육을 또 잘 튼튼하게 만들어야 행복한 또 그런 스윗한
기분 좋은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마음의 근육을 다스리는 거, 나의 표정 근육부터 우리가 다스려 보는 건 어떨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표정이라는 게요, 계속 표정 얼굴 근육이 쌓이고 쌓여서 표정의 결을 만드는 거고,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또 인상을 만드는 단계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인상이 참 좋다 이런 말 하죠. 그 사람은 평소에 표정 근육을 참 좋은 결을 많이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인상이 만들어지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다들 첫인상이 조금 차가울 것 같다고 얘기를 한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닌 거라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그런 표정 관리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은 표정 관리 실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처음 봤을 때부터 인상 좋고 생글생글 잘 웃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는 더 많이 웃으시고 더 많이 표정 관리를 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자고요. 그러려면 처음부터 표정 관리를 잘 해주시고, 누군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두피 많이 잡아 당겨주시고, 네, 그러셨어요, 이렇게 관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원래부터 마음의 결이 좋은 부드러운 사람이라면 그것도 내 표정으로 잘 드러내게끔 여러분이 훈련을 계속해서 해주시는 것 또한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훈련은 우리가 꾸준히 연습해주면 좋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우리가 표정 관리 잘 해주셔서 훨씬 더 호감 가는 사람, 스윗한 대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눌러주시고 우리 자주 만나요. 영상 잘 보셨을 것 같습니다. 얼만큼 우리가 이미지에서 표정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미지 메이킹의 주요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모. 외모는 그 사람의 심성과 생각이 작용하고 감정과 습관이 영향을 주며 자세와 행동이 수반되고 표정과 말이 관여하거나 간섭한다. 이 저변에는 그 사람의 욕구가 잠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종합적인 요소에 의해 형성되어 외부로 표출된다. 그 사람의 옷차림이나 선택되어진 색채, 화장의 형태나 헤어스타일, 피부 관리, 심지어는 여러분 성형수술 요즘 굉장히 많이들 하시죠? 성형수술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의 심성이나 생각에 의해서 결정되고 연출되어진다. 따라서 외모는 내부에 깔려있는 조건들에 의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표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전에 영상을 보셨다시피 표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승무원이 서비스를 할 때 단순히 서비스를 한다, 매뉴얼대로, 그리고 뭔가 웃긴 웃는데 뭔가 무표정한 것 같은 웃음은 사실 승객분들을 더 불쾌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끔 왜 웃기는 웃는데 비웃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눈빛이 웃지 않고 입만 웃는 느낌, 혹은 눈은 굉장히 뭔가 불만이 차 있는데 목소리로만 스마일을 표출하거나 입으로만 표출했을 때는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 메이킹에서는 이렇게 말로 하는 뭐 표정이라든지 그리고 얼굴로 보여지는 표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자세 여러분들 보시면 사실 자세는 그 사람의 감정과 욕구에 의해서 작용하고 심성과 습관이 영향을 주며 외모와 말이 수반되고 표정과 행동이 관여하거나 간섭한다 라고 합니다. 그 저변에는 사람의 생각이 잠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종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형성되어 외부로 표출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의 감정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자세가 달라지고 욕구 성향에 따라서 태도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애티튜드가 사실 승무원에게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세라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보여지는 이렇게 자세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이 어떤 자세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 이런 상대방이 느껴지는 감정들이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승무원도 마찬가지예요. 웰컴 인사를 하는데 뭔가 승무원이 웃으면서 인사를 해요. 하는데 자세가 삐뚤어져 있어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정중하게 환영하면서 인사를 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면접관들이 있는 앞에서 면접자가 면접을 볼때 말도 굉장히 잘하고 표정이 좋아요. 그런데 자세가 흐트러져 있어요. 그러면 그 면접자에게 면접관은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번 입시를 통해서 면접을 볼 때에도 사실 여러분들의 자세도 굉장히 많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무원에게는 이 자세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잘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동은 그 사람의 욕구와 습관에 의해서 작용하고 감정과 생각에 영향을 주며 표정과 외모가 수반되고 말의 자세가 관여하거나 간섭한다. 저변에는 그 사람의 심성이 잠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종합적인 요인에 의해 형성되어 외부로 표출된다. 그리고 평상시에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와 오랫동안 길들여진 습관에 의해서 그 사람의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행동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행동이라는 것은 서비스인에게 있어서 사실 어떤 똑같은 서비스를 하더라도 누가 어떻게 서비스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서비스 프로시저가 처음부터 끝까지 같단 말이죠. 같은데 어떤 승무원이 어떻게 서비스를 하고 또 서비스를 할 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서비스를 받는 고객분들, 특히 승객분들은 굉장히 다르게 느낀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서비스 프로시저에서 회사의 규율을 잘 지키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서 서비스를 해달라고 많이 요구들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까지 이미지 메이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항공사에서는 그만큼 이런 이미지 메이킹 강의를 통해서 승무원들을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이죠. 스피치예요.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습관에 의해 작용하고 뭐 거의 다 비슷해요. 그쵸? 거의 다 비슷한 요인으로 오는데 그 사람의 독특한 생각이 습관을 만들어가고 습관은 사고와 상호 보완 작용을 하여 말로 표현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렇게 통틀어 보면 거의 다 모든 것이 관리에 이런 이제 다 아우러지는 부분이에요. 특히 그런데 말도 그래요. 말에 있어서 승무원이 그렇죠. 음료 한 잔 하시겠습니까? 라는 것과 음료 하시겠어요? 나는 굉장히 똑같은 말이지만 굉장히 다르게 전달된다라는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승무원의 말 한마디가 또한 항공사의 이미지와 또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객실 승무원의 이미지 형성 요소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굉장히 잘 정리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씩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승객들은 승무원 유니폼의 바른 착용에서 깨끗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받는다. 해당 항공사의 통일된 이미지를 기억하게 된다. 둘째, 승무원의 밝은 미소를 통해 좋은 이미지를 형성, 승무원 양성 시 화장의 색깔과 머리의 모양 및 이미지의 통일성을 위해 표준화된 규정을 정하여 교육에 반영. 셋째, 때와 장소에 맞는 올바르고 예의 바른 인사를 통해 승객들은 좋은 이미지를 받게 됨. 넷째, 어린 승객부터 고령의 승객까지 각각의 승객에 맞는 적절한 호칭과 경어의 사용은 승무원의 이미지를 한층 더 높여주게 됨. 다섯째, 승객의 요구와 불편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려는 승무원인 승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음. 여섯째, 외국인 승객에게 유창한 외국어와 세련된 국제 매너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승무원인 좋은 이미지를 승객들에게 각인시키게 됨. 자,
그럼 이미지 메이킹 5단계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신을 알고, 자신을 개발하고,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을 알리고 광고하고, 나 다음을 개발하고, 이렇게 5단계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는 이 5단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지만 완벽한 이미지 메이킹을 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무엇일까요? 자신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고 파악하는 단계가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미지 메이킹의 첫 단계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는 나의 이미지와 남이 보는 나의 이미지를 분석함으로써 객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단점을 잘 알고 승무원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파악하고 보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프로다운 승무원으로서의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본인은 스스로를 주관화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객관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혹은 또 타인이 평가하는 나의 장단점을 잘 분석해서 본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지만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을 개발하라. 내가 원하는 이미지와 현재 나의 이미지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자신의 단점은 줄이고 장점이 부각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양한 국적과 승객을 대하는 승무원에게서 사실 자기 개발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실 승객들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감정인지, 그리고 나는 어떠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시여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나타내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을 끊임없이 개발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승무원이 되기 전까지도 그렇겠지만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지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본인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과도하게 넘치는 부분을 조금씩 절감해 나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포장하라. 자신의 외적 이미지를 목적에 맞게 연출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포장이 형편없으면 상품에 대한 구매 욕구도 떨어지게 되고 같은 물건이라도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품의 가치와 상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런 상품의 가치라고 말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우리도 한 사람의 상품이라고 보셔야 돼요. 내가 잘 포장을 해서 나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것과 내가 그냥 대충 해서 나갔을 때 사람이 대하는 것. 물론 내면적인 가치는 같겠지만 보여지는 가치 또한 더해져야지만 이것이 완벽한 이미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의 내면의 이미지를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면의 이미지를 잘 가꾸고 포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같은 제품이 있어요. 그리고 가격대도 동일해요. 그런데 하나는 포장을 조금 심플하게 했고 하나는 포장이 이왕이면 포장도 굉장히 화려하고 예뻐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에 손이 가게 되죠? 당연히 같은 비용에 같은 내용물의 포장까지 좋았을 때 그 내용의 그 이제 상품에 손이 가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심리라는 얘기죠. 나를 보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고 본인을 잘 포장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알리고 광고하라. 자신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표현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야 하고 스스로 자신이 이 이미지를 당당하게 보여주는 태도 또한 필요한 것이죠. 내가 아무리 잘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표출하고 표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 다움을 개발하라.
자신의 진실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승무원은 승객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진실하게 소통할 수 있는 마음과 몸가짐을 지녀야 합니다. 이미지 메이킹에 있어서 진실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거짓 위선일 뿐이고 나의 이미지에 대하여 자신감을 갖고 더 나은 개발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미지 메이킹에 있어서 진실하지 못하다. 이것은 뭐냐면 나와 나를 포장하고 알리되 진실한 모습이 잘 포장되고 잘 알려져야 된다라는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누군가가 봤을 때 뭔가 그렇지 내면과 외면이 다르고 무언가 가식적인 느낌이 들었을 때는 사실 이미지 메이킹은 실패하셨다라고 보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포장을 잘하고 가더라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 혹은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이 진실로 말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이 사람은 이러한 가치를 정말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는 상대방이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 메이킹 5단계를 잘 아셔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파악하는 단계는 저희가 과제로도 나갈 부분이고 저와 함께 또 이 강에서 한번 다뤄볼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분석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 남이 생각하는 남의 이미지. 그렇죠? 이미지 메이킹의 5단계를 위해서도 사실 이 이미지 분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표정, 용모, 자세 및 태도, 대화. 이 부분은 제가 대면 수업 시간에 다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시고 그리고 또 과제를 보시면서 이것들을 충분히 분석하셔서 다 작성해 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셀프 승무원 이미지 메이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나에 대해서 잘 알았을 때 이미지 메이킹이 가능하다는 것, 이미지 메이킹의 첫걸음이 된다라는 것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번부터 5번까지 마찬가지로 잘 작성해서 제가 일일이 다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제 항공사 공채 면접 시에 승무원 면접 평가 요인 및 구성 항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1강에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외모적인 평가 기준, 자질 및 태도, 출신 배경 이렇게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이 전체적인 이미지 메이킹이 잘 되어 있는가를 보는 구성 항목이에요. 그래서 외적인 평가 기준을 보시면 미소, 말투, 걸음걸이, 제스처, 시선, 키, 몸무게, 상처, 치아, 피부, 목소리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상처에 대해서 나와 있죠. 상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상처가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하지만 이제 승무원은 아무래도 보여지는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승무원들이 많이 보여지는 부분의 상처는 조금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자, 승무원에게서 가장 잘 보여지는 부분은 어디예요? 여자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얼굴, 그리고 손, 팔, 다리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에 크게 흉터가 없는지 잘 체크해 보시고 요즘은 의학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흉터 치료도 함께 병행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또 남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반팔 이제 남방을 많이 입게 되어 있어요. 그죠? 반팔 와이셔츠처럼 그랬을 때 보여지는 흉터가 너무 크거나 좀 이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정도의 큰 흉터나 상처가 있다면 이 또한 여러분들이 잘 지금부터라도 치료를 통해서 잘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질 및 태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승무원은 혼자서 일을 하는 일이 아니에요. 혼자서 일을 하지 않아요. 거의 다 팀원과 그다음에 그룹원들과
이렇게 같이 조를 짜서 비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팀 융화력, 그 다음에 책임감, 접근성, 그리고 다양한 국적의 승객분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타문화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어떤 일이든 융통성 있게 두루두루 어떤 상황이 와도 놀라지 않고 융통성을 발휘해서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어떤 직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승무원도 마찬가지로 성실성, 그리고 서비스 관련 업무 경험 등이 이런 이미지 메이킹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신 배경 같은 경우에는 성장 배경, 출신 학교, 외국어 점수, 전공 학점이라고 나뉘어져 있어요. 사실 성장 배경이나 출신 학교들, 그리고 이력서들을 보면 이 학생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왔고 또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외국어 점수라든지 전공 학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셔서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선배들에게도 제가 항상 강조했던 부분이, 학점은 여러분 졸업을 하고 나면 고등학교와는 또 달라요. 대학교의 학점은 나의 평생의 꼬리표처럼 달려서 나와 함께 쭉 가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학사 관리를 열심히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피어런스 헤어도 영상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첨부하는 이유는 승무원에게는 단정한 헤어도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이 헤어를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지 메이킹 수업에서 헤어도를 매 시간마다 체크할 것이기 때문에 영상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헤어도를 하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충분한 연습을 통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현직 승무원도 처음부터 잘 하진 않습니다. 실전에서 계속 연습하시기 때문에 예쁜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상을 잘 보시고 연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웨이브를 말아놓은 머리카락을 준비해 주세요. 가르마를 탈 땐 눈썹 앞머리를 기점으로 둥그렇게 타줍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7:3 가르마를 타줘도 되고, 자기 자신에게 어울리는 가르마를 타주시면 됩니다. 가르마를 탄 후에 나오는 잔머리들은 스프레이를 소량 뿌려 고정해 줄게요. 두상의 정중앙 부분을 기점으로 귀 및 뒤쪽 선까지 쭉 내려서 앞부분을 남겨줍니다. 디테일하게 안 하셔도 되면 굳이 이 부분은 생략하고 볼륨 세울 위쪽만 남겨두고 다 묶어주셔도 됩니다. 중간에 남겨놓은 부분을 빼꼼을 넣어 볼륨을 주고 같이 묶어주면 첫째로 간단한 포니테일 연출이 됩니다. 두 번째로 번 스타일을 하기 쉽게 망을 이용해 줄게요. 묶여있는 부분 끝에 실핀을 끼워 고정해 주세요. 실핀 부분을 묶은 머리 중앙에 고정을 시키고 머리카락을 망 안으로 다 넣고 반대쪽 망의 끝부분을 잡고 묶어놓은 머리에 감아주세요. 단단한 고정을 위해 다시 한번 실핀으로 고정해 주세요. 그 다음 만들고 싶은 모양으로 번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방법이 제일 쉬운 방법일 거예요. 모양을 잡고 U핀을 이용해 번을 고정시켜줍니다.
UP는 사용하기 힘드니까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단단히 고정을 해주면 면접에서도 웨딩 머리 스타일로도 사용하는 번 스타일 완성입니다. 이렇게 이번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잘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궁금한 점이나 소통이 필요하시면 편안하게 연락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대면 강의 시간에 제가 모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한 부분들은 충분히 잘 작성해 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